안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치하고 풋고추전 이 두 가지는 같이 시험에 나온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짝꿍 하셨을 때 우리가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따지고 보면 탕평치만 하면 35분이 안 걸려요. 근데 풋고추전 25분 딱 걸려요. 근데 이 두 개를 딱 섞어 놓으면 시간이 이상하게 오버가 돼요. 왜? 같이 하는 작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파마늘 다지는 거 외에는 비슷한 작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센치 잘 알고 계셔야지 센치를 빨리 썰어야 시간 내에 좀 잘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풋고추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또 뭐 항상 학생들 비교해서 말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우리 미나리 강에도 굉장히 뭐 레전드급 있다 그랬죠. 풋고추전도 그래요. 풋고추전이 고추가 2개가 나올 거예요. 2개가 나오는데, 자, 얘네들이 10cm 이상이 되게 되면 반을 가르면 5cm가 돼요. 그리고 요걸 반을 가르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2개니까 몇 개? 8개 나오죠. 근데 고추가 이게 4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4개가 나와요. 자, 4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그냥 얘네들을 방 갈라서 위, 아래 쳐버리고 여기서 5cm로 해서 하나당 2개씩 2, 4, 8이니까 이렇게 해서 8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여기선 2개 만들으니까 4개짜리를 썰다 보니까 4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4, 4, 16이죠. 16개를 갈라버렸어. 8개만 내면 되는데 8개만 해도 25분 넘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분은 16개를 해서 16개를 만들어내고도 합격을 하셨어요. 네, 고기를 그게 잘라봐. 고기가, 고추가 이제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고추가 조그만 얇은 우리 청양고추만한 얇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6개 만들어서 두부를, 우리가 전에 그러잖아요. 고기 양이 적으면 두부 많이 넣으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렸죠. 충실하게 두부를 많이 넣으셔가지고 16개를 채워서 제출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못해요. 16개 끼우다가 그냥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고, 4개가 나오면 가운데 토막으로만 해서 8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큰 게 2개가 나오면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곱하기 해서 8개. 욕심 부리지 말고 8개만 딱 만들어 제출하시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런 실수 나지 않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탕평채 35분짜리입니다. 탕평정책 때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고요. 쟤네들은 이제 우리 영조, 정조 때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말을 해요. 자, 35분짜리 청포묵은 0.4, 0.46cm 썰어서 데쳐서 사용하시고요. 모든 부재료의 길이는 4에서 5cm 정도 써시면 됩니다. 고기, 미나리, 거두절미한 숙주는 각각 조리해서 청포묵과 함께 초간장으로 묻혀 담아주시면 되겠고요. 황백지단은 0.2, 0.24cm 채, 김은 구워가지고 자르시는 게 아니고 부숴서 갖다 고명을 얹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풋고추전 25분짜리. 풋고추의 길이는 5cm 정도로 소 넣어서 지져내주시면 되겠고, 풋고추는 잘라서 데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풋고추전 몇 개요? 8개입니다. 절대 착각해가지고 많이 낸다고 해갖고 플러스 점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딱 8개만 맞춰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같은 경우 이렇게 받았을 때 친절히 봉투에 담아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걸 그냥 여기에다 이렇게 딱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물 묻어버리면 안 되겠죠. 물이 흡사 묻었다, 바꿔달라고 하신다든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위생봉투를 챙겨가셔가지고 김을 바로 받자마자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가 아는 곳에다가 딱 한쪽에 두셔야 돼요. 또 이래놓고 잊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쪽에다 딱 정리를 저는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밀가루 물기 안 묻게 한쪽에 놔두시면 되겠고, 재료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청포묵이에요. 자, 청포묵 같은 경우는 녹두 가지고 만드는 게 청포묵입니다. 자, 그럼 녹두 싹은 뭐예요? 숙주죠. 그래서 숙주하고 청포묵 전부 다 재료가 뭐다? 녹두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숙주 가지고 와서 숙주도 딱 씻어 가지고 한쪽에 두실 수 있도록.
자, 그 다음 고기 같은 경우는 받으시면 오늘 2개 다 나오죠. 찬물에 담가서 좀 얼려있기 때문에 찬물에 담가서 해동과 핏물 제거 같이 할 거고요. 미나리 같은 경우는 뭐 줄기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파리는 다 제거를 하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깨끗한 놈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도 놔두시고 파마늘 시험장에서는 각자 하나씩 2개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풋고추. 자, 풋고추 나오면 위를 잘라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꼭지만 그냥 가볍게 떼주시면 돼요. 자, 꼭지만 따서 안쪽에 두시고 두부 으깰 건지 썰 건지 확인하신 후에 자, 으깰 거니까 갖고 와서 가볍게 손으로 으깨가지고 안쪽에 두시면 되겠고 각자 달걀 하나씩 또 나올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재료 받은 접시 무슨 접시요? 그렇죠, 제출 접시. 자, 그래서 제출 접시 닦아가지고 한쪽에 두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손이 느리신 분들은요 물을 어느 정도 썰고 나서 물을 올리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지껏 봐온 결과 썰다가 물 얹으세요 했더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그럼 다 썰고 나서 물 끓일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떠신다? 자, 물을 얹어주시되 불을 약하게 물을 끓이실 때 천천히 끓이시면 돼요. 쟤네들이 끓어버린과 동시에 내 마음도 이제 끓어. 왜 나 썰도 안 했는데 데쳐야 되는데 막 쿵쾅쿵쾅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밥 빠지고 사이즈 망가지고 이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물은 천천히 끓이셔도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죠. 시험장은 무슨 물이 나오니까 그죠, 따뜻한 물 나오니까 다 썰고 뜨거운 물 받아갖고 끓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데칠 게 몇 개가 있냐? 풋고추도 데치래요. 묵도 미나리도 숙주도 다 데쳐야 돼서 4가지나 데쳐야 돼서 냄비의 절반 이상의 물을 담아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어차피 이따가 또 소금 넣을 거잖아요. 또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미리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 뚜껑 닫으신 다음에 불은 어떻게 해주시고 불은 중불이나 중약불 정도로 천천히 끓이시면 됩니다. 자, 그 동안에 이제 우리는 손질을 하시면 돼요. 먼저 썰어도 되겠지만 손으로 따야 되는 숙주 있기 때문에 자, 부재료 보시게 되면 몇 cm라고 써져 있어요? 4에서 5cm. 자, 거두절미라고 하는 거 머리 꼬리 떼고 이게 중요한 그 핵심만 말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만 딱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대로 끊어버리면 얘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따면서 몇 cm? 4에서 5cm가 나올 수 있게끔 얘도 조절을 해서 끊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또 떼고 있는데 이제 말씀들 하세요. 이거 키 맞춰갖고 칼로 썰면 안 돼요. 키를 맞추는 것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그냥 머리꼬리 딱 떼면서 길이를 정도로 맞춰가지고 하나는 또 4cm 하나는 5cm 하지 마시고 일정하게 끊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마다 손가락 더 떼고. 그렇죠. 얘네들 막 2개, 3개 잡아갖고 그냥 뚝뚝 끊어갖고 쓰시면 돼요. 자, 이대로 다가 거두절미. 이제 일단은 머리하고 꼬리가 뭐 영양분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 음식 제가 항상 이거 따면서 가만히 있으면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음식이 영조 정조 때 우리가 생겨났던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음식에 이제 의의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뜻. 자, 전체적으로 섞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루고루 평등하게 잘 섞여라. 그러니까 등용을 우리가 이게 뭐 파로 말을 하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여당 야당 있듯이 여당에서 뭐 얼마 뽑고 자기 당만 뽑는 게 아니고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인재가 있으면 고루고루 그냥 평등하게 등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낸 음식이 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수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밑에다 그냥 없어 보이게 두지 말고 끄집어 올려서 다 비등비등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게끔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다른 음식들은 많이 안 드셔보셨어도 탕평채는 좀 난다긴다 하는 한정식집 같은 데 가거나 하면 습기 이게 기본으로 좀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걔네들 드셔보신 적은 있을 것이고 음식점에서는 초간장보다는 뭘로 많이 하느냐? 소금 참기름으로만 깔끔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따서 안쪽에 놔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재료 손질을 해봐야지 되겠죠? 근데 저는 고추를 갖고 와서 씨 좀 먼저 제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얘를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쓰는 사람 봤어요. 이거는 무모한 거예요. 자, 잡고 반을 갈라주시면 되겠죠? 자, 반을 갈라주십니다. 씻으실 때 하셔도 돼요. 자, 반을 갈라주시고 그 다음 뭘 제거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씨 제거해야 되겠죠? 흐르는 물 쪽으로 가가지고 씨를 제거하실 수 있도록 자, 이대로
제거해서 안쪽에 씻으실 때 하시면 조금 더 편하긴 해요. 마지막에. 자, 그래서 씨 제거해서 안쪽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썰 거, 깨끗한 순으로 썰 거기 때문에, 자, 저는 묵부터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 가지고 와서요, 묵이 6cm 나와야 된대요. 근데 얘 딱 11cm 밖에 안 돼. 그러면 6cm 썰고 5cm 갖다 버려요? 안 돼요. 탕평채는 묵이 주가 돼야 돼요. 고루고루 섞이지만 묵이 주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네들 그러면 애매한 사이즈면 여러분들 딱 뭐 하시면 된다? 반을 잘라버리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반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얘네들도 이렇게 판을 울퉁불퉁한 부분은 잘라갖고 제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 지저분한 것들 제거해 주시고, 자, 0.4cm 무진장 얇아요. 자, 0.4cm면요, 자, 0.4cm 이렇게 얇아요. 묵 두껍게 썰지 마세요. 도토리 묵 생각하시고 집에서 썬 놈 마냥 그냥 막 뚝뚝 썰어버리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묵은 여러분들 써실 때 저도 천천히 썰죠. 왜? 묵 물 묻어버리면 미끌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욕심 부리지 마시고 써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살짝 갈라버리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서 0.4cm로 갖다가 또 썰어주실 수 있도록. 고루고루 쓸으면서 왜 묵이 이렇게 많이 있냐면, 이게 음식에 들어가는 색깔이 지금 까만색, 노란색, 뭐 흰색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뭐 흰색은 노론을 뜻한다, 뭐는 뭘 뜻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묵이 그 당시에 힘이 제일 셌던 소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당의 음식이 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묵이 주가 되더라. 그러나 다른 애들도 하나 두 개씩은 올려줘야 된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묵 썰어가지고 안쪽에 얘네들은 조금만 달아도 다 깨져버리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나리 갖고 와서, 미나리 같은 경우도 4에서 5cm, 내가 얘를 5cm 했으면 얘도 5cm, 4cm면 4cm. 자, 가지고 와서 4에서 5cm 잘라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대로 해서 안쪽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추 갖고 와서 고추 5cm 썰래요. 오늘은 제가 반듯한 거 드리는데 다음에는 조금 휘어있는 것도 드릴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자, 얘네들은 길이가 길어. 그러면 위에서 5cm, 또 위에서 5cm. 꼭 꼭지를 남기지 마세요. 왜? 끄트머리 들어가면 고기가 줄어들면서 별로 안 이쁘게 나오니까 그냥 중간 부분을 쓰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짧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 위에서 5cm, 밑에도 5cm. 만약에 10cm가 안 나오면 그냥 반을 뚝 잘라서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는 5cm. 근데 끄트머리 조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8개요. 자, 8개를 만들어서 한쪽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거, 파, 마늘 한번 다져보도록 할게요. 파마늘 2개씩 있으니까 2개 다 다져주시면 되겠죠. 자, 계량 컵 스푼 이용하시고 물 조금만 쳐주시고, 여기서 물이 흥건해도 안 됩니다. 감점 처리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져주실 수 있게끔. 자, 마늘도 다져주시고, 자, 그 다음에 파도 가지고 와서 다지셔야지 되겠죠. 물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이걸 하는 도중에 물이 끓어버렸다 그러면 데치러 가셔도 되고요. 썰 거 다 썰었으면. 안 그러면 뭐 하신다? 불을 좀 꺼두신다든지 줄여두신다든지 하시면 돼요. 물 달아지면 데치기가 사나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딱 주시면 되겠죠. 자, 토마토 또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부를 한번 으깨보도록 할게요.
자, 두부 가지고 와서 두부도 양이 많으면 단단한 부위 제거하시면 되고요. 안 그러시면 그냥 으깨시면 돼요. 자, 키친타올 이용해가지고 물기 좀 제거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도마하고 칼 닦아주세요. 자, 고기를 사용을 하실 건데 다지는 것보다는 채 써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는요, 살짝 얼려져 있을 때 써시는 게 훨씬 더 빠르다, 편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대로 갖고 와서 얘네들은 나 그럼 5cm 썰었었다. 뭐 부재료 5cm 썰었다. 그럼 얘는 6cm 써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5cm로 써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썰어라 라고 써져 있어요. 저기 보시게 되면 모든 부재료의 길이를 4에서 5cm 썰기이기 때문에 5cm 썰고 얘만 4cm 돼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고기가 굉장히 길더라. 그러면 6cm 썰어서 줄어들 거 생각하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맞춰주셔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채를 써실 때는 우리 결 보여드렸었죠. 자, 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결이 잘 안 보이네요. 결이 안 보여버리네. 자, 11자 부분으로 결이 보여야 되는데 결이 없네요. 제게 결이 없는 고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결이 이쪽도 없어버리나요? 네, 여기는 결이 조금 있네요. 그래서 결을 한번 보여드리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결이에요. 11자로 이런 식으로 결이 나 있죠. 자, 채 써는 고기는 결대로 포를 뜨고 결대로 채를 썰어야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채 써는 고기는 결대로 썬다라고 꼭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결대로 써는 고기들은요, 어떤 게 있냐? 질기긴 질겨요. 생으로 드셨을 땐 질겨요. 하지만 익혔을 때는 어쩐다? 보수성이 감소가 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대로 썰어야지 볶았을 때 뭐하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부드러워진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하나 결이 없는 걸 받았다. 그것도 자기 운이지 어쩔 거예요. 자, 결대로 안 나왔다 라고 하면 어찌됐든 사이즈가 나올 수 있게끔 썰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얘네들 최대한 얇게 써시면 더 좋고요. 얇게 못 하실 것 같으면 0.3cm라도 써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대로 해서 포를 떠주시고, 자, 그 다음에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를 써실 때는 힘 많이 주지 마시고 슬근슬근 톱질하듯이, 자, 이대로 고기가 찢어지거나 망가지는 이유는 다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힘 들어가지 않게끔 조심하셔야지 되겠죠. 자, 근데 옆에 물이 끓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째요? 나 데쳐야 되는데 마음이 바빠지겠죠. 자, 그러면 마음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내 판단이 빨리빨리 서야 돼요. 자, 요것을 갖다가 썰고 다진 다음에 데칠 것이냐, 아니 나는 다 데치고 나서 다질 것이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자, 채 썰고 나서 또 핏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핏물 딱 닦아가지고 한쪽에 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남은 고기는 얘네 게 아니기 때문에 버려주시면 되겠고 다져줄 겁니다. 자, 다지는 것까지 저는 끝내놓고 차분하게 데쳐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이 물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어쩌신다? 불을 최대한 약하게 줄여두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갖고 와서 힘줄이나 비계 부분이 있으면 제거를 해주시고 썰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다 갔는데 덥네요. 저만. 자, 그래서 이따가 좀 얼려있는 고기 같은 경우는 서걱서걱 잘 썰려요. 다만 이제 나중에 녹았을 때 찐득찐득하니 액이 나와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 키친타올이나 면포에 들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얼은 고기, 살짝 녹지 않은 덜 해동이 된 고기를 다져가지고 핏물을 빼야 된다 라고 하셨을 때는요, 키친타올이나 마른 면포 쓰지 마시고 젖은 면포로 물기를 꽉 짜가지고 물기를 빼시는 것이 덜 들러붙고 고기가 많이 소실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대로 해서 얘네들 잘게 썰어.
자, 잘게 썰고 나서 또 다져야지 되겠죠? 예, 다지는 거 징합죠? 예. 자, 그대로 갖다가 다져주실 수 있게끔. 그래도 육원전, 석선전, 완자탕보다는 어쩐다고요? 조금 덜 다져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더라. 근데 조금이라 그랬지 완전히 안 다져버리면 익히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울퉁불퉁해서 모양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다져주시고. 자, 다지신 다음에 얘네들 확인하실 때는 조금씩 떼가지고 큰 덩어리만 지지 않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대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 키친타올에다가 핏물 제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자, 보시게 되면 물 끓으니까 얼른 가서 데쳐줘야지 되겠죠. 자, 저는 이따 지단도 썰어야 하기 때문에 칼이랑 그만 닦아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을 가시게 되면 이제 광주 같은 경우라든지 순천 같은 경우는 바로 기수대가 이렇게 일자로 생겨 있어요. 일자로 생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선 움직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광주는 굉장히 가까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광주는 우리가 움직이기 편한 지금 딱 이 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순천은 조금 더 멀어요. 거리가 조금 이 정도 폭이나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디? 목포는요, 제가 요거 닦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 수전 쓰는데도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도 여기서 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동선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이것을 데쳐주시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어때요? 들고 단박질 해야 돼. 4번을 해야 돼. 4번을. 그렇기 때문에 어쩌시는 게 좋다? 머리를 써야죠. 그죠? 찬물을 미리 담아주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데쳐서 바로바로 헹궈가지고 밖으로 꺼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오시고 얘네들 한쪽에 두도록 할게요. 자, 도 주시고 나서 이제 물, 자, 팔팔 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약불로 줄여놨잖아요. 센 불로 바꿔야죠. 약불에다 넣어보면 왜 안 끓지 하고 있지 마시고 센 불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꾸신 상태에서 뭐가 필요하다? 채가 필요합니다. 왜? 채에다 안 넣고 해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 끓고 딱 버려버려요. 그럼 물 또 끓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를 이용해서 데쳐주실 것이고, 자, 깨끗한 순으로 데치실 거기 때문에 뭐부터? 묵부터 데쳐주시면 돼요. 자, 묵, 청포묵 약간 데쳐주면 투명해지면서 청색빛을 냅니다. 자, 그래서 청포묵 갖다가 데쳐주실 수 있도록. 자, 두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딱 눈에 보이더라 라는 거. 자, 이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담근 다음에 꺼내줄 접시가 필요하겠죠. 접시 하나 준비해 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당면처럼 이렇게 투명해져요. 투명해지면 얘네들도 전분이기 때문에 어쩐다 들러붙어요. 나중에 식으면. 그래서 물에다가 가볍게 살짝 흔들어가지고 물기 빼야 된다고 키친타올 위에 하면 들러붙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면보로 가볍게 엉덩이를 톡톡톡 털어가지고 물기 좀 가볍게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한쪽에 부어두시면 됩니다. 자,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뭘 데쳐야 될까요? 색깔 봐보시면 숙주, 그렇죠. 흰색이니까 숙주를 데쳐야지 되겠죠. 자, 가지고 와서 숙주도 넣고요. 얘네를 아삭거릴 수 있게끔 데치셔야 되기 때문에 오래 데치지도 않아요. 한 30초 내외로만 데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도 데쳐가지고 밖에 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도 생놈으로 나오면 딱 들었을 때 이게 그냥 하얘요. 근데 하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짝 투명은 하되 아삭아삭거릴 수 있게 물러지지 않게끔만 데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가 딱 헹궈가지고 찬물에 헹궈서 뺐더니 투명해지잖아요. 근데 찬물에 헹궈서 뺐는데도 하얘다. 난 덜 데친 거야. 다시 데쳐야 되겠죠. 자, 물기 또 톡톡톡 해놓고 같은 접시에 두셔도 됩니다. 대신 경계선은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쓰실 때 뭐가 좋냐면 나눔 접시라고 하죠. 3개, 4개로 막 나눠져 있는 접시들. 그런 거 쓰시면 좀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데치셔야 되는 거 미나리 한번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리 넣고요. 미나리는 10초 내외로 그냥 가볍게 색이 새파래지면. 미나리 강의할 땐 끈을 써야 되니까 오래 데쳤죠. 근데 여기는 그냥 가볍게 새파래지면 바로 데쳐가지고 아삭거릴 수 있게끔 딱 해놓고 얘네들도 물기를 갖다가 털어가지고 한쪽에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고추는요, 넣고 나서 넣지 마시고 체에다 아예 애초에 받치세요. 받치고 나서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3초만 데치시면 돼요. 왜? 여기서는요, 데치게 되면 불순물 제거가 되죠. 그 다음 매운기도 빠지겠죠. 그리고 물이 빠지기 때문에 지졌을 때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좀 막아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데치시게 되면 얘가 흐물흐물하니까 고기를 못 잡아줘. 그래서 데치는 것은 또 3초 대랑 함께 1, 2, 3 해갖고 딱 빼면 말고 3초를 딱 마음속으로 세세요. 내가 좀 급하다 싶으시면 5를 세도 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냄비는 다 썼으니까 헹궈 가지고 얘네들 어차피 집에 가서 설거지 하셔도 되니까 아래에다가 그냥 딱 내려두시는 게 좋겠죠.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키친타올로 갖다가 물기 좀 제거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기 제거할 때는 안쪽에 물기가 잘 제거가 돼야 밀가루 많이 묻지 않으니까 좀 엎어두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엎어둬가지고 물기 좀 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체하고 볼도 안쪽에 갖다가 딱 채우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여사님이 매운 거에 좀 취약하신가봐요, 보니까. 자, 그래서 맞게 딱딱 꺼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소금,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들러붙어가지고 다 불어 터집니다. 그래서 자, 소금을 가지고 와서요, 작은 스푼 3분의 1 정도만 갖고 오시고, 어차피 초간장으로 간을 할 거라서 3분의 1을 그냥 나눠가지고 조금씩만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고, 자, 그다음 참기름도 몽땅 뿌리실 필요가 없어요. 작은 거 하나 정도만 갖고 와서 얘네들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아마 이제 강사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게 틀리는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경우는 뭐냐? 청포묵에만 소금 참기름하고 여기에다는 소금 참기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해두는 이유는요, 얘네들이 간장이 들어가 버리면 시꺼매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밑간을 쳐서 얘네들이 시꺼매지는 걸 좀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다가 딱 하니 조금 내려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거 팬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다 끝났어. 그럼 팬 작업 해야 되니까 고추전도 박아야 되겠고, 나머지 볶을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기, 일단은 고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채썬 고기 있었죠. 자, 채썬 고기 하나. 근데 다른 집에 양념 쓸 게 아니라면 여기에다 직접적으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릇이 남아 돌거나 내가 시간이 많으면 양념을 만들어 놓고 쓰셔도 돼요. 이게 채썬 거예요? 네, 이게 채썬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양념을 하나만 있을 때, 만약에 옆집에도 불고기 양념 쓸 게 있으면 한 번에 만드시고, 그 다음 오늘같이 하나만 쓸 때는 직접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설탕을 작은 스푼 반 개를 직접적으로 치세요. 자, 그 다음에 간장 작은 거, 큰 걸로 했으면 당연히 큰 거겠죠. 근데 양이 적으니까 작은 거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실 거, 파, 마늘을 작은 스푼 3분의 1개씩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참기름도 마찬가지 작은 스푼 3분의 1개를 넣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 깨 살짝 으깨서 깨소금 넣어주시고, 후추도 숟가락에 살짝 털어가지고 약간만 넣어서 불고기 양념을 직접적으로 쳐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불고기 양념. 자, 딱 만들어서 한쪽에 두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속을 만들어 주실 때, 자, 고기 다진 놈 그대로 갖고 와서, 고기 다진 거 3, 두부는 1. 그렇죠. 이제 3대1. 자, 3대1인데 만약에 내가 고추가 막 오이고추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두부를 조금, 그렇죠, 더 많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감각적으로 이제 가감하는 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음식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하는 거, 불고기 양념 치면 되죠? 그럼 무슨 양념이에요? 그렇죠, 소금 양념. 우리 이제 이게 다 머릿속에 패턴이 들어왔어요. 자, 소금 작은 거 3분의 1, 설탕도 깎아서 3분의 1, 파, 마늘 3분의 1개씩. 자, 참기름도 3분의 1개, 깨소금도 약간, 후추도 살짝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거 숟가락으로 해요? 손으로 해. 자, 손으로 갖다가 딱 버무려 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해놓고 나서 얘네들도 잘 떨어지지 말라고 치대 주셔야지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들고 탁탁 치대세요. 잘해 보이게. 이렇게 해서 치대 주시면 되겠죠. 자, 치대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뭐 해주시면 돼요? 이제 속을 박아야 되겠죠. 예? 자, 속도 박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쟤네들 견고하게 다 됐고요. 저는 속을 박기 전에 달걀 먼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탕평채는 지단, 풋고추전은 노른자를 쓰든 흰자를 섞어 쓰든 상관이 없어요. 왜? 생선전이나 육원전처럼 섞어 써라 뭐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노른자 하나로만 해결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나눠주시면서 또 지단 하다 보면 우리가 또 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흰자를 옆집에 그냥 버려버리지 마시고 옆집에 보태주는 걸로. 자, 가지고 와서 자, 달걀 머리카락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떨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달걀 깨보도록 할게요. 깨주시고 노른자 하나 빼주시고, 자, 그 다음 달걀이 만약에 껍질이 깨져갖고 들어가면요 숟가락으로 건지면 잘 안 건져져요. 껍질로 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이 뭐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껍질로 깨시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 이대로 해갖고 딱 들어버리면 조금씩이라도 금방 떠지니까.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 들어가지고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알끈 제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알끈 잡아가지고 제거해주시고, 여기도 알끈 있다가 제거를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 지금 해도 되고. 자, 알끈들 제거해 주시고요. 노후남백 이제 끊어 주실 거예요. 자, 노후남백 끊어 주실 때 소금 넣어 주시고, 여기도 소금 넣어 주시고. 자, 어때요? 막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릇을, 달걀을 깨실 때는 그릇 좀 넓은 거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많이 돼요. 좁은 그릇이라든지 작은 그릇을 쓰시면 소극적으로 변하니까 얘가 시간이 더 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쟤네들 딱 깨버려. 저런 큰 그릇으로. 자, 얘네들도 들었다 놨을 때 잘 끊어졌는지 확인하시고, 자, 노른자도 섞어주시고. 자, 근데 노른자 어째야 돼요? 노른자 또 다 써버리지 마시고 남겨둬야 되겠죠. 자, 남겨두실 수 있게끔. 내가 정신머리가 없다 그러면 덜어두세요. 근데 저는 오늘 덜어두지 않고 그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달걀 다 깨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기포, 거품 지금 제거해도 되고요, 이따 제거해도 돼요. 왜? 어차피 고기를 또 박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저는 거품 미리 제거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놔두면 흰자가 양이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딱 한쪽에 놔두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포기면 안 되죠. 어떤 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포개시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되고, 얼른 갖다가 고기를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안에 풀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요. 자, 밀가루로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 안쪽에만. 우리 풋고추전, 표고전 하실 때 등짝에 묻든가요? 안 묻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등짝에는 계란이라든지 또는 밀가루가 절대 묻으면 안 된다는 거에. 자, 그래서 안에 집어넣고,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문지르면 떼 나와요. 밀가루 밀면 막 반죽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숟가락으로 딱 들어가지고 갖다가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딱 톡톡 털어서. 우리는 집에서 고추전, 고추 튀김처럼 하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고추전 딱 한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거. 자, 이대로 갖다가 딱 이래놓고 밀가루 또 버려본 사람 많아요. 버리시면 안 돼요. 겉에 한번 더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거, 속을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갖고 와서 꾹꾹 밀어 넣으세요. 꾹꾹 밀어 넣으시고, 얘네를 배불뚝이는 만들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납작하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익힐 때 빨리 익히실 수가 있어요. 자, 이대로 갖고 와서 만드실 수 있게끔. 우리 표고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풋고추전 나오게 되면 진짜로
소꿉장만 우리 빠꿈살이 안 나가잖아요. 그대로에 갖다가 표고 좀 맛있더라. 표고 좀 맛있어요. 초장에 찍어 드셔보셨어요? 맛있어. 초장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게 우리가 표고 보고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대로 해서 깻잎하면 깻잎잖아. 네, 그렇죠. 이거 무궁무진하게 깻잎에 넣고 깻잎전 고추에 넣고 튀겨불고 고추 튀김 내불 것이고 그 다음에 표고에다가 집어넣고 그놈을 또 튀겨보면 표고 튀김 내버리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깻잎전.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명절 같은 데는 고기를 또 이걸 또 다지라는 소리 못하니까 갈아진 놈 사셔가지고 또 갈아진 놈 너무 많이 사버리면 또 많아요. 너무 많아지니까 한 3,000원에서 5,000원어치만 사도 충분히 한 식구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양 되니까. 자, 그래서 놔두시고. 이거 돼지고기죠? 예, 소고기예요. 소고기예요? 네. 엄청 많이 나요. 네, 시험장에서는요 전체적으로 다 소고기고 돼지고기 나오는 거 뭐 하나? 제육구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소고기 있습니다. 다 소고기를 써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돼지보다는 소가 더 흔했죠. 왜? 소는 쓸 데가 많잖아요. 돼지는 먹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쩐다? 소는 농경지에서도 쓰고 이제 좀 잡을 때 되면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고기가 좀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살아 먹을 것도 없었는데 돼지 먹일 것이 어딨어. 자, 이대로 갖다가 꾹꾹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식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저도 이제 말을 해요. 진짜 요리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는 재미가 떨어집니다. 요리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는. 근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역사라고 말해요. 왜? 석쇠 누가 석쇠 써요? 집에서 쓰세요? 전 써요. 오징어 구워 먹거나 흰 거 먹을 때 쓸모 있어요. 석쇠가 한 번씩. 근데 인류 최초의 뭐 도구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도 해서 구워 먹었을 땐 또 맛이 다채로웠겠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음식이 기반이 된 거예요. 이게 궁중 음식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깊이 들어가면 더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요리가 아니다 보니까 자, 흥미가 조금씩 떨어지시는 경향도 있죠. 자, 그대로 해서. 근데 여러분들 요리 연구가 별거 없어요. 제가 뭐 높은 사람들 막 뭐 비하하거나 이런 쪽 아니고 요리 연구가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잘한다는 거 뭐 누가 잘해서 막 중식이나 뭐 일식이나 이런 것들 다 잘해갖고 비싼 재료를 써가지고 이거 문제가 아니고 응용만 잘하시면 돼요. 응용만.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고추전에 박았으니까 고추전이구나 이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깻잎에도 박아보고 요걸 완자처럼 튀겨도 보고 그 튀긴 것을 뭐 스파게티에도 넣어보고 밥에도 넣어보고 여러 군데에다 넣어봐가지고 내가 거기에 맞는 음식을 찾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내 레시피, 내 음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즐겁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얘네들 맞아. 시험장에 개인 타이머 같은 것도 갖고. 네, 갖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소리가 나지 않게끔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소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이머는 가능하세요. 근데 얘네들 소리 나지 않게끔.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시험장에 전자시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그걸 못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거 갖고 가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렇게 채웠습니다. 남으면 그냥 버리셔도 되고 옆에 두셔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 뭐 했었어요? 유건전 했었죠? 유건전 기억나신가요? 네. 자, 동그랗게 해갖고 손바닥으로 눌러가지고 어쩐다? 얘네들 둥그렇게 만들어갖고 포인트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 도장 찍으라고 해. 너 내 거다. 도장 찍으시라고 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가운데 도장 살짝 찍어갖고 밀가루 붙이고 계란물 붙여서 지졌던 게 유건전. 그래서 놔두셨다가 지져갖고 갖고 가시면 되잖아요. 자, 아래에다 이제 내려두시고 손은 닦아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또 급하게 이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 얘네들을 갖다가 뭐 해주실 거냐? 밀가루를 한번 좀 묻혀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 가지고 와서 밀가루 묻히시는데, 자, 요것을 갖다 또 여기만 이렇게 툭 찍으면 편해요. 문제는 뭐 여기서 굴려본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도 3개, 자, 3개 갖고 와서 이대로 톡톡톡 이대로 딱, 여기도 딱
얇게 묻는지도 묻혀주세요. 모르겠어. 얇게 붙여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묻어버리면 우리 옷이 튀김옷이 굉장히 껍질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씩 그대로 이렇게 해서 묻혀두시면 되겠죠. 얘도 묻혀버릴까요? 자, 밀가루는 진짜 사용이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버리셔도 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뭐 해주시면 된다? 얼른 펜 작업 하시면 되겠죠. 자, 펜 작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서 지단부터 한번 묻혀보도록 할게요. 깨끗한 손이니까 항상 지단 먼저. 자, 기름 둘러주시고 또 키친타올로 딱 코팅. 자, 오늘은 제가 지단을 한꺼번에 2장을 묻히도록 할 거예요. 자, 얘네들 불 약하게 딱 조절해 주시고 2장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자, 먼저 흰자 온도 체크 먼저 하시고요. 자, 그었을 때 어때요? 하얗게 딱 올라와야지 된다 그랬죠. 자, 온도는 딱 맞았으니까 자, 크게 붙일 필요도 없어요. 얘네들 가지고 와서 살짝 기울인 상태로 쬐끔만 와서 이 상태에서 바로 일자로 펴버리면 얘가 너무 흘러다니면서 너무 커질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위쪽으로 살짝씩 올리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내가 쓸 용도로만, 고명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해요. 많이 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딱 쓸 만큼만 딱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노른자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노른자를 갖다가 하실 때는요, 얘를 기울여 봤을 때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반대쪽에 딱 부으셔도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 다 부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 예. 그렇죠. 고추장 것도 있죠. 근데 또 다 부숴불고 달걀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대로 해가지고 얘도 반대쪽에다가 자, 이렇게 펼쳐가지고 지단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불이 가운데에 이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이 다 쬐질 수 있게끔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맞춰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집개 사용할 거고요. 지단커넥을 접시 하나 쓸 거고요. 자, 노른자는 빨리 굳으니까 바로 뒤집어 버릴 거고요. 흰자 조심스럽게 살짝 들어가 볼게요. 팬 기울여 주시고 놔두고 뒤에서 조심스럽게 스르륵. 이래놓고 밖에 꺼내주시면 되겠죠. 노른자, 흰자.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잊어버리시는 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김 구워야 되는데 고기 볶고 있어. 김 구우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 그대로 해서 김을 가지고 옵니다. 김을 가지고 와서 김을 구워주실 수 있어요. 자, 김 구워주실 때 온도 열은 많이 올라와 있고요. 김 그대로 갖고 와서 딱 펴주시고 뒤집개를 쭉 누르세요. 갖고 열 받을 수 있게끔. 기름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지단 붙였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펴셔도 지져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김을 구우신 다음에 불을 끄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김 굽는 거 잊어버렸어. 그럼 어쩌셔야 돼요? 나중에 그냥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야 되겠죠. 근데 이러고 굽다가 화라락 타갖고 없어져 버려. 자, 요것은 갖다가 이제 여기서 바싹바싹 거릴 때 찢으세요. 나중에 찢어도 된디 여기서 근데 김 가루 완전히 가루 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볍게 찢어가지고 자, 이대로 딱 쥐어서 한쪽에 또 놔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팬을 닦아주세요. 자, 이제 풋고 추전을 지지냐 아니면 고기를 볶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풋고 추전보다는 고기를 먼저 볶으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느냐, 고기를 볶아야 되는 이유, 고기를 볶아서 빼놓으면 얘를 완성을 시킬 수 있어요. 지지는 동안에. 근데 표고전이란다. 풋고추전 지지고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먼저 볶아서 빼주실 거예요. 자, 얘네들 고기 갖고 와서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불 펴주시고 불은 중불. 자, 고기 가지고 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기 잘 털어가지고 볶으셔야 되겠죠.
자, 불이 세다 싶으면 이제 불은 항상 중불이어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중간에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 고기 다 볶아졌으면 밖에다가 이제 꺼내주실 건데, 어디에다가? 얘네들하고 한 세트니까. 자, 한쪽에다가 딱 하니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우리 풋고추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팬을 닦아야 되겠죠. 그냥 닦고 쓰시면 지저분하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닦으세요. 그 다음에 물로. 자, 물로 가지고 와서 퐁퐁질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왜? 퐁퐁질하면 어쩐다고요? 코팅력이 딱 사라진다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 딱 갖다가 해서 닦아주시고, 또 요거 볶아놓고 나서 요거 만들고 있어요. 아니에요. 지지신 다음에 비비셔도 되니까 자,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기름 한 큰술 정도 둘러주세요. 자, 불은 중약불 맞춰주시고 사용을 하실 때 가지고 와서 이걸 세워가지고 이렇게 바르시면 이 밑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지고 뒤쪽으로 안 내려가게. 자,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는 겁니다. 절절해서 발라서 놔두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손을 닦아주셔야 돼요. 왜? 등짝에 묻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나는 바빠. 그럼 넣고 뭐 해도 돼요? 넣고 빼도 돼요. 근데 내가 손이 미끄러우면 여기서 또 굴려가지고 등짝에 다 묻을 수도 있겠죠. 자, 들어갖고 와서 놔주시고. 만약에 후자처럼 아까 두 번째 한 것처럼 묻히시려거든 넓은 접시에다가 이렇게 좁은 데는 잡아 올리기가 힘드니까 넓은 접시에다가 딱 두시는 게 좋다. 그렇죠. 쭉 깔아놓고 거기에 딱 묻혀갖고 쓰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대로. 그리고 이것도 올리는데 여러분들 순서가 있어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익히시려면 큰 쪽, 머리 쪽 있죠?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간 부분부터 지지시는 게 맞아요. 왜? 작은 것부터 지져버리면 어떤 거는 익고 어떤 건 안 익고 해가지고 또 실격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조심. 자, 그래서 노른자 묻혀서 마지막까지 놔봤습니다. 좀 돌려버릴까요? 자, 찐이들은요, 여러분 우리 표고전 하실 때는 어땠어요? 표고전 하실 때는 뒤집어도 됐죠? 근데 풋고추전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놔둬버리면 안 돼요. 왜? 등짝이 뭐가 되니까? 타버려. 그렇죠. 등짝이 노랗게 타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거품이 올라오죠. 거품이 올라온다는 것은 기름 양에 비해서 뭐가 많기 때문에 안에 있는 고기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올라와요. 그때는요, 뭘 해주시면 된다? 기름을 한 큰술 정도를 더 넣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얘네들이 익을 수 있게끔. 자. 자, 온도가 높다 싶으면 살짝 줄여주셔야지 되겠죠. 자, 고추전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요, 옆면도 잘 보셔야 돼요. 왜? 기름량이 적어가지고 이 옆면도 안 익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잡아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서 해주셔야 되겠고. 자.
자, 눌렀을 때 단단합니다. 눌렀을 때 뒷면에서 눌렀을 때 단단하고 핏물이 새어나오지 않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다 익었으면 불을 꺼주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요건 저는 어차피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이제 제출 접시에다가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출 접시에다 담아주실 때 가지고 와서 네 개는 앞쪽, 맨 위에 걸 꼭 굳이 이렇게 안 놓으셔도 돼요. 좀 지저분하다 싶으면 뒤집어 두시면 돼요. 뒤집어 가가지고 그나마 난 놈으로 놔두시면 돼요. 자, 4개는 앞쪽으로, 4개는 뒤쪽으로. 이거를 꼭 엎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엎이지 마세요. 엎혀버리면 가다가 그냥 자빠져 버리니까 얘네들 그냥 이렇게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푸코초전은 저렇게 완성을 시키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뭐 해주시면 되고, 그렇죠. 이제 지단도 잘라야 되겠고 탕평채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탕평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저는 버무릴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탕평채에 들어가는 양념 초간장, 우리 초고추장은 1대1대1, 고추장, 설탕, 식초가 1대1대1이었죠. 근데 여기서는요, 자, 간장 하나, 식초 반개, 설탕 반개 깎아서. 이게 비율이 간장 하나, 식초 하나, 설탕 반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갖다가 초간장 1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뭐 해주실 거냐, 그릇이 없으면 여기다 그냥 부어서 버무리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볼에다가 얘네들을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집어넣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말씀들 하세요. 아니, 그럼 아까쯤에 애초에 소금 참기름 칠 때 한꺼번에 싹 섞어놓으면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갖다 집어넣으시고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우리 청포묵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이제 노인분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식재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까요? 소화가 안 될 게. 장안 좋은 사람? 장안 좋은 사람도 따지고 보면 별로 좋지는 않겠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좋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자, 얘네들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지단 0.2cm입니다. 자, 0.2cm 얇게 또 잘라주실 수 있게끔. 고명이기 때문에 뭐 많이 얹으실 필요도 없고요. 근데 다만 또 많이 얹지 말라겠더니 진짜 막 두세 가닥 가뭄에 콩나듯이 갖다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썰어가지고 한쪽에 딱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노른자도 갖다가 썰어주시고, 그래서 같은 양을 썬 다음에 위아래 쳐가지고 4cm 길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4cm 맞춰서 한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쟤네들 양념 다 먹었죠. 자, 이제 시간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갖다 때려 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붓지 마시고 가지고 와서, 자, 숟가락 젓가락으로, 자, 묵이 많으니까 묵 탁탁 털어가지고 놔두시고, 미나리가 양이 적으니까 미나리를 꼭 밑에서 하나 두 개씩은 올려가지고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되겠죠. 제대로. 음식은 가운데로만 막 놓으시는 건 아니에요. 몰아 올리시는 것보다는 좀 넓게 펴서 그릇에 한 7, 80%는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비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털어가지고 얘네들 국물이 많이 배어나오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고명을 얹어야 되겠죠. 근데 지단 먼저 얹으시면 안 돼요. 왜?
김이 갖다 위에 올라가면 걸어가면서 막 피날레 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을 밑에다가 자 깔아주시고, 자 찢은 놈을 먼저 가운데 깔아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해주시고, 지단을 갖고 와서 또 요 놈을 숨기고 있어. 숨기지 말고 그 위에다가 김도 보이고 지단도 보이게, 지단이 또 요거 못 날라가게 잡아주시는 것이 탕평채입니다. 탕평채하고 풋고추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화장실이랑 다녀오시고 나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